안녕하십니까, 안기환입니다. 역사보다 재미있고 소설보다 깊이 있는 삼국지 생존법 제25편은 초선차전의 진실입니다. 초선차전이 무슨 말일까요? 적벽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제갈량의 능력을 시험평가한 사건, 그것이 바로 소선차전입니다. 말하자면 초선, 풀립배에다가 화살을 구해왔다, 이런 사자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제갈량이 과연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었는가,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소설에서 만들어내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조조군이 막 이제 오나라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동쪽에 있는 오나라군은 이제 조조군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제 싸움 준비를 막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 대장군 주의 입장에서 봤더니 우리 군영에 화살이 부족하다. 근데 그러자면 부족한 이 화살을 유비가 떠날 때 5만 개의 화살을 가져갔답니다. 그래서 화살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를 막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갈량과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우리가 지금 화살이 얼마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거에 5만 개도 유비가 가져갔으니 너 어떡할 거냐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이제 제갈량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내가 구해주겠다. 10만 개를 내가 구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대장군 주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그 병량이 별로 없다. 우리 군영에 지금 10일치 병량밖에 없기 때문에 10일 안에 지금 한 10만 개의 화살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제갈량은 또 큰소리 칩니다. 뭐 10일까지는 난 필요 없다. 난 사흘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갈량의 요구대로 이제 풀립배를 만듭니다. 말하자면 이제 볕단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배 20척에다가 가짜 병사들을 이제 가득 채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조조군용으로 이렇게 진격해 합니다. 자, 마침 그때 강가에 자욱한 안개가 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갈량이 이제 사전에 술수를 부려야 되겠죠. 술수를 이제 하늘에 이제 천기를 쫙 읽은 다음에 밤은 차고 낮은 따뜻하니 자욱한 안개가 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술수를 딱 부르죠. 물론 새벽녘에 아마 그 장강에 자욱하게 새벽에 이제 안개가 꼈겠죠. 자, 그때 20척의 배를 준비를 해서 조조군용으로 나아갑니다. 자, 조조군용 가까이 갔더니 조조군용에서는 적군이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이제 궁수를 일렬로 쫙 대기시킨 다음에 그 오나라 군 배를 향해 마구마구 화살을 쏩니다. 자, 한참 이제 화살 쏘다 보니까 배가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요. 화살에 너무 많이 꽂혀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제갈량은 또 각 그 배 명령을 내려가지고 배를 이제 싹 이제 방향을 돌리게 하죠. 그래서 이 초선 풀배에다가 배 화살이 골고루 꽂히도록 딱 한 다음에 이제 가득 화살을 받고 나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승상조조한테 감사 인사를 한번 드리고 그러고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갈량이 10만 개의 화살을 구해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초선차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갈량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갈량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실상 제갈량의 데뷔 무대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갈량은 이제 천문을 이렇게 읽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안개도 일으킬 수 있고 또 이 뒤에 사건인 적벽대전에서 동남풍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초선차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죠. 과연 이 초선차전이라는 것은 제갈량의 그런 신출귀몰한 그 천문을 읽은 그런 사건이었는가? 자,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관중의 소설적 각색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나관중이라는 사람은요, 물론 이제 이 나관중의 스토리도 민중들이 만들 거긴 했지만 어쨌든 나관중의 그 소설적 각색 능력은 아주 뛰어납니다. 이런 초선차전 사건도 그냥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이 역사적, 특히 삼국시대에 이 초선차전과 비슷한 사건을 가져오고 그걸 이제 잠깐 시간만 바꿔서 했을 뿐입니다. 자, 그럼 초선차전도 과연 있었던 사건이냐? 자, 그 적벽자전이 있었던 208년 이후 5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유수구라는 곳에서 손권이 부하들을 이끌고 정찰을 나갑니다.
정찰을 나갔더니 그때 마침 안개가 꼈고 그 정찰배를 본 또 조조군에서 화살을 마구 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살을 많이 쏴서 이제 뭐 손거군이 잘 피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딱 언뜻 봤더니 배에 화살이 엄청나게 많이 꽂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돌아와서 그 부족했던 화살을 잘 채워 넣을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실제 그 손권의 그 이야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발견한 나관중은 이 적벽대전의 주인공인 제갈량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초선차전으로 만들었던 거죠. 결국은 그 앞서 편에서 적벽대전이 세상에 가장 유명한 전쟁이지만 가장 험한 전쟁이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이 전쟁은 제갈량의 승리, 그 다음에 조조의 패, 이렇게 아주 그 명쾌하게 그 갈리기 때문에 이 제갈량이라는 사람을 이 승리의 주역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각색을 많이 한 사건이어서 이 제갈량이 그렇게 이제 이 전쟁의 주인공이 됐던 거고, 그래서 이 적백대전이 그 실제 소설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쟁이 된 사건도 과연 이 전쟁이 됐던 겁니다. 결국 오늘의 주제인 초선차전은 적벽대전 이후 5년 후에 발생했던 손건이 했던 그 모티브를 따다가 나관중이 적벽대전에 반영한 사건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